남자 사장님은 또 여자 이렇게 이쁜 알바생 오면 막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갑질 사장도 있고 집이 어디냐고 그러면서 또 퇴근할 때 데려준다 그러고 이제 허벅지에 손을 이렇게 딱 올리고. 저기 죄송한데 노무사님 좀 그만 좀 괴롭히세요. 감별단 여러분 어때요? 지금 첫 번째 이제 빌런과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캐릭터인데. 일단 너무 화가 나요. 다 같이 아마 화가 나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사회 초년생이고 지금 혼자 내가 돈을 벌러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돈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게 함부로 그만둔다고 생각도 못 하니까 이게 더 힘들 것 같고 집 가면 막 울고 싶고 이럴 것 같아요. 그만둘 수도 없어. 왜냐면 내가 생활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티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알바도 하고 잘 사는 그것도 척해.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잘 사는 척 해야 돼. 네네네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티내야. 간절하지 않은 척. 맞아요. 현장에서는 지금 영상에 나온 것보다 더 갑질이 심한 사장들도 있죠. 가장 먼저 군대 가는 직원들 월급을 주지 않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군대 가면은 노동부 신고 못 하잖아요. 그렇죠? 연락할 거. 네, 연락 못 하니까 그걸 악용하는 이런 사장님들도 있고요. 한 치킨집에서 어떤 사장님이 자기가 조폭 출신이다라고 하면서 알바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소화기를 갑자기 들고 와서는 무릎을 찢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빗자루 가지고 폭행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중국집 사장님은 주방 칼을 가지고 뺨을 때리는 그런 예, 경우도 있었어요. 아이고. 굉장히 심각하죠. 아니 사실 우리 최 사장님은 이런 갑질 사장은 뭐 전혀 아니시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야 어머. 콜라요 뭐. 아니실 거야 믿어요. 저는 너무 퍼져서 난리죠. 어느 정도로? 너무 퍼져서 아들이 싫어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만 엄청 많이 들었는데 갑질하는 사람이 제 주위에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식사를 제공 못하면 돈을 주는가 뭐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밥값도 안 주면서 식사도 제공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뭐 2시에 출근인데 30분 일찍 왔잖아요. 네. 그러면 더 좀 쳐줘야 되는데 안 쳐주고 2시 출근인데 2시 반에 왔어요. 그럼 30분 늦게 왔잖아요. 그거 30분 해서 1시간을 계산해서 빼는 거예요. 30분 해서 계산 1시간을 빼버리고. 그래.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왜 내한테 시킬 일이야. 그러시면 안 돼요. 난 안 그랬다고. 너무 퍼져서 난리라니까. 여기 와서 내 얘기라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니 저는 진짜 그런 게 없어요. 내 친구 얘긴데 뭐 옆가게 얘긴데. 아 진짜 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남자 사장님은 또 여자 이렇게 이쁜 알바생 오면 막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갑질 사장도 있고 집이 어디냐고 그러면서 또 퇴근할 때 데려준다 그러고 이제 허벅지에 손을 이렇게 딱 올리고. 저기 죄송한데 노무사님 좀 그만 좀 괴롭히세요. 나도 모르게 옆에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아 여기 앉으면 여기 맞을 수는 없잖아요. 오해하잖아 여기 만지면. 여기 만지면. 지금 처음 입혔어요. 양쪽에서 막 웅성웅성 되니까 내가 맞은 것도 있더라고. 사실 이번 1차에 참 저도 말을 아끼게 되는 게 저는 항상 이제 카페 같은 약간 로망 있잖아. 알바하고 싶으면 분명히 붙어 있어. 카페 알바 구한다고 그래서 딱 들어가면 구했어요라고만 하니까 아니 진짜로 나는 아니 왜 공교롭게 좀 전에 구한 거예요. 그래서 카페 로망이 너무 있거든. 우리 외모 많이 보나 봐. 예전에 이용진 씨랑 그 용역 사무소에서 이제 아침에 가서 일거리를 받고 제가 고속도로에서 이제 낙성망을 까는 일을 했었어요. 예. 예. 그런데 높으신 분이 오셔서 중간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와서 고생 많다고 저희를 관리해 주시는 분한테 금일봉. 봉투를 좀 주셨어요. 금금. 점심 맛있는 거 네. 먹이라고 애들. 근데 정확히 4,000원짜리 백반 먹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갔어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제가 이 고깃집에서 일했을 때인데 장사가 좀 안 되긴 했어요. 네, 밥을 챙겨주신다라고 했는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5일 동안 딱 한 끼 주는데 라면만 주는 거예요. 아우 너무 진짜 심하다. 라면도 브랜드 중에서 가장 싼 라면 있잖아요. 진짜 너무 속상한데 어쨌든 먹으니까 먹었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희가 어떤 식당이냐면 또 거기가 구워주는 데였어요. 알바생들이. 어느 날은 이제 회식을 시켜주겠대요. 아 드디어 와, 고기를 대박. 한 번도 입사하고 그때 3개월 동안 고기를 맛을 못 봤는데 드디어 구워주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그날 회식 온 사람이 딱 이제 알바생 3명이었는데 고기 나온 양을 보니까 3인분. 각자 그리고 일인분 나서 이제 갑자기 사장님이 너희 고기 그렇게 구우면 안 된다. 내가 고기 굽는 게 어떤 건지 알려주겠다. 삼겹살은 이렇게, 오겹살은 이렇게, 목살은 이렇게 하면서 20분 동안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회식 자리에서. 회식 자리에서. 그러고 딱 3인분 먹고 끝. 배고파. 자, 그래서 철칙이 밥 잘 주는 데서 일하자. 그래요. 이게 잘 진짜 주는 데서. 이게 진짜 별거 아니지만 먹을 거 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힘들게 하면 사람이 너무 비참해지잖아요. 먹을 거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참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아까까지 저 진짜 되게 신났는데 지금 살짝 구석구석 미안한 게 너무 밥 많으니까. 안 줘요? 거긴 아니 밥을 안 주는 게 해주시잖아. 아니라 이제 예를 들자면 저도 제가 태국 식당을 인터넷에서 너무 오래전에 네.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태국 음식 잘 못 드셨어요. 그렇죠. 무슨 똠양꿍 이런 메뉴도 잘 몰라서 저는 이제 우리 직원들 이제 알바생들 야 다 모여 자 우리 같이 밥 먹자. 근데 오늘 메뉴는 태국 음식이야. 니네들 태국 음식 전문가가 돼야 돼. 먹어봐 그랬더니 애들이 똠양꿍을 먹더니 이게 무슨 냄새냐? 지금은 좀 지금은 다 익숙한데 그런데 막 처음에는 네, 나름대로 애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애들은 그걸 억지로 먹다가 가서 컵라면 먹는 거예요. 그 내가 정말 야 이 맛있는 똠양꿍을 놔두고 컵라면이 뭐야? 막 이런 적이 있거든요. 내 기준에선 굉장히 비싼 저는 그냥 비하니까. 애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되게 반성하는 시간이 되는 거야. 잘 나오셨다. 근데 지금 컵라면 먹으려 똠양꿍 먹으려면 대부분 똠양꿍을 그렇죠. 먹는다고 할 그때는 텐데 또.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그렇네요. 죄송해요. 저는 이제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3명이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3일마다 한 번씩 청소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저를 예뻐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2명이 거의 동시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인력이 바로 보충이 되어야 하는데 보충을 안 하신 거죠. 왜냐? 내가 일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인의식을 갖고 싶어도 찐 주인이 저를 그렇게 만들진 않더라고요. 네. 제가 주인의식 갖고 일해봤자 돌아오는 건 내가 더 힘든 거고 내가 더 고생하는 거고. 이제 그때 사장님이랑 제가 친했어가지고 또 그렇게 친한 걸로 들먹거리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저희가 친했나요?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하고 잘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어떤 그런 걸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들이 계속 불만도 쌓이고 진짜. 불만이 생기고 곁을 떠나고 하는 거죠. 아니 사실 사연 속 이창호 사장님은 알바생이 받은 팁도 본인이 약간 슈킹하면서도 또 관리비까지 떼갔거든요. 간별단 중에서 이렇게 돈 가지고 장난치는 사장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사실은 본업이 댄서예요. 근데 이제 보험 콜센터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또 일을 잘해서 월급이 한 30만 원 더 남들보다 받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과 본업인 댄서 일을 해야 되니까 학교도 나가야 돼서 이제 사장님께 저 근데 이제 한 2주 뒤에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제 본업도 있고 춤을 계속 추고 싶다 하니까 약간 근데 춤춰서 뭐 얼마 버냐. 거기보단 여기가 더 잘 벌 텐데. 지금 인센티브 해놓은 것도 있고 그만두지 마라. 춤춰서 나중에 못 먹고 산다고 했는데 전 결국 나왔죠. 근데 계약서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 2번째 달 일한 돈을 못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건데 왜 못 주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금융사 쪽에서는 일을 하고 다음날 월급 받는 달에 뭐 며칠까지 또 일을 해야지 준다는 그런 계약이 있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 한 달 한 230만 원 정도를 못 받고 그냥 나왔습니다. 금융사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다. 그거 정말 거짓말이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학생이니까 모르니까 그냥 넘기고 안 준 거죠. 그런 규정이 있을 수도 없고요. 만약에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허용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 지금이라도 노무사님이 받을 도와주시면. 지금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그만두신 지? 한 2년 지난 것 같아요.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임금 체불이거든요, 사실. 이거 임금 체불은 기본적으로 3년 안에는 다 받을 수 있어요. 3년 안에. 그래서 지금 230만 원 정도라니까 노무사님이 그거를 받아주면 얼마 정도 뗄 생각이세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때는 또 뭐 뭔가 그 정도 금액에선 제가 수입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럼 제가 끝나고 연락을 한번 네네. 상담 오세요. 개인적으로 한참 후에 나와서 신알바생이 근데 예전에 어떤 노무사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뗀다고 했는데 그런 사건은 없길. 제가 첫 알바가 미용실이었거든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토요일은 엄청 바빠요. 근데 일요일은 사실 오후 같은 시간대는 엄청 안 바쁠 때가 있어요. 좀 이렇게 시간이 뜨는 시간이 있는데 점장님이 싹 부르셔가지고
혹시 뭐 학교 과제나 이런 거 해야 될 게 있지 않아? 이제 이렇게 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별로 손님이 없으니까 쉬고 공부하고 해. 그래서 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제가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월급이 들어온 거 보니까 저는 일찍 퇴근해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빠진 만큼 시급은 싹 빠지고 제가 일한 만큼만 들어온 거예요. 실 근무 시간만큼만. 근데 저는 갑자기 중간에 가라고 하고 돈이 안 들어오니까 제 금전 계획이 다 무너진 거죠. 선심 써주는 척 네, 보내주고. 맞아요. 모든 가게가 늘 바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한다고 치면 평일날은 저녁 장사 딱 그 2시간, 3시간 말고는 이제 계속 바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일찍 닫자. 손님도 없는데. 자, 비도 왔다. 일찍 닫자. 야, 추워. 손님 없어. 길바닥에 사람 없어. 일찍 닫아. 근데 이제 주말에 야, 지난번에 좀 일찍 보내줬으니까 오늘 한 뭐 손님들 좀 많은데 돈 좀 벌자. 한 1시간 더 하자. 이러면 나는 사실 흔쾌히 그래줄 줄 알았어. 먼저 근데- 보내줬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사실 조금 인간적으로 좀 서운하지. 서운해. 먼저 보낸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월급날이 이렇게 돌다 보면 묘하게 일요일날 될 때가 있잖아요. 먼저 주는. 그런데 나는 이제 은행 가는 이런 시스템 잘 모르니까 월요일날 주면 되겠지? 하고 일요일날 입금을 안 하고 다음날 하려고 했더니 일요일날 난리가 난 거야. 당연하지, 애들이. 당연하지. 왜 월급이 안 들어왔냐? 이런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계약서를 쓰면요. 근로계약서에 이 규정이 들어갑니다.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한다라고 규정이 들어가고요. 이건 노동부의 표준계약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도 공휴일 있으면 잘못 금요일에 주시는 하셨네요. 겁니다. 이렇게. 별 탈 없이 고소고발 한다고 지금까지 방송 생활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참. 하늘이 좋았어, 하늘이. 좋은 직원들과 함께 지냈었네 그동안. 이제부턴 제가 조용히 있어도 되나요? 방금 지금 어디 긁으신 거예요? 여기 제가 당황하면 여기가 좀 왜 이쪽을 지금. 가려워져서. 아니 알바생들이 이런 오피스 빌런들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첫 번째로 우리 빌런이 가장 먼저 월급에서 시설 이용료를 떼갔죠. 네. 그거 일단 불법이에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우리 법에서 일하면 월급은 그대로 이 전액을 이 사람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달라고 할 수 있고요. 안 되면 노동부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호프집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일단 우리 이 규남 씨는 고깃집에서 일하기로 한 거죠. 호프집에서 일하게 되는 거는 나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아무도 책임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인들이 오셔가지고 잠깐 좀 더 늦게 일해달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규남 씨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거의 끊길 시간, 늦은 시간까지도 이게 강요가 된 거잖아요. 이럴 때는 연장근무 동의 안 할 수 있습니다. 이 연장근무라는 것도 알바생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죠. 이 사장님 보면은 진짜 그냥 알바생을 어떤 하나의 인격체라기보다는 너무 내 소유. 소유물처럼.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 밑에서는 더 이상 일해봤자 상처만 받고 이용만 당하실 것 같거든요. 살짝 이렇게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세요. 우리 가게가 지금 안 좋아서 지금 못 챙겨주는 거다. 뭐 너 사회 초년생이니까 잘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의심스럽다가 나중에 계속 듣다 보면 정말 그렇게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올 때 너무 혼자서 고립되게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이나 친구가 이 일을 처했을 때 내 입장에선 이걸 어떻게 볼까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보시면 또 정답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장님, 이런 가게에서는 일하지 말고 빨리 그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진짜 제가 그 알바였다면은 뭐 아까 시설료 뭐 에어컨도 다 들어갔죠. 에어컨도 셌고 그러면 여름에 에어컨 안 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켜달라 그러면 이게 에어컨을 키면 제가 시설료가 나가요. 그래서 자기 망하죠. 죄송합니다. 손님들이 있을 때. 손님들이 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시설료를 제가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